안녕하십니까. 네, 목동 미래탐구 수학 강사 박영수라고 합니다. 이화여고 합격자를 위한 수학 재수업하고 그 다음에 이화여고 수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 잡으실 수 있게끔 설명 좀 드리려고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예, 제 사진인데요. 조금 실물하고 좀 많이 차이가 나죠. 네. 그리고 제가 일단 물리학과 졸업인데, 근데 되게 제가 진짜 학교 다닐 때 물리학과 과탑도 했거든요, 제가. 근데 지금은 하나도 기억 안 나요. 물리가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애들이 제가 물리학과 나왔다, 나 연대에서 나 물리학과 과탑 했었다 그러면은 애들이 막 물리 질문해도 돼요? 아니, 하나도 몰라. 자,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 근데 그게 아이들한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게 중3 때, 뭐 중2 때 고등수학 1, 2는 뭐 중2 때 뭐 다 끝나고 이제 안 하고 있다가 또 딱 들어와서 이제 하다 보면은 되게 어려울 겁니다, 이제 아이들. 네, 그것 때문에 잠깐 말씀드렸고요. 아이고. 네, 일단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여고 이제 학년별 수학은 22교육과정 개정이 이제 작년 입학생 기준, 올해 입학생 기준, 25년 입학생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변화가 되면서 확실히 이제 체계가 좀 잡혔으니까 아마 올해 이제 26년 입학생도 아마 똑같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1학년은 공통 과목인 공통수학 1하고 그 다음에 공통수학 2가 진행되고 이수 단위는 4학점으로 이제 4단위로 2개씩 진행되니까 보통 수업이 일주일에 4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통수학 1과 2는 예전에 그 이전 교육 과정에서는 이걸 고등수학이라고 해서 한 권 두꺼운 거를 해서 학교마다 어느 학교는 뭐 한 이쯤에서 끝나고 어느 학교는 막 이쯤에서 끝나던 것이 이제 분권이 되면서 아예 딱 이때는 여기까지, 이때는 여기까지로 딱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거의 자세한 것들은 좀 나중에 한 번 더 나올 거고요. 2학년 때는 죄송합니다. 2학년 때는 학교가 조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빡센 걸 수도 있고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되게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일단 수능에 나오는 과목들을 다 2학년에 끝냅니다. 일단. 네, 대수, 미적원, 확률과 통계. 그러니까 22개정, 그러니까 올해 1학년 친구들부터 수능 볼 때 수능에는 다 이제 공통 과목으로 대수, 미적원, 확률과 통계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2학년 때 이제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입시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사실 괜찮은 건데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수학이 갑자기 막 이렇게 너무 많아지니까 또 가뜩이나 힘든 친구들은 좀 더 힘들 수도 있고 그렇게 표현되고 거기다가 이제 진로 선택 기하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총 4과목을 이제 1년 동안 하는 건데 사실 예전에는 다 그랬습니다. 옛날에 모든 학교들이 다 그랬어요. 이과를 가게 되면 무조건 다 한 학기에 2과목씩 해서 무조건 다 4개 과목, 수능 들어가는 과목 다 끝내고 들어갔었는데 요새 같은 경우는 약간 아이들 이제 문이과 그런 개념도 흐지부지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기하 같은 경우는 상위권 공대나 아니면 뭐 이과 계열 학교들에서 꼭 필요하다고 이게 지명 과목 해주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과 성향으로 가고 싶어 하는 친구들은 또 저걸 또 고민하면서 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3학년 때는 이제 미적분 2, 이제 미적분 2 같은 경우가 이제 그전에는 이제 수능에서 항상 아이들이 제일 많이 이과 성향 친구들이 항상 많이 선택했던 과목이었는데 수능에선 빠지게 돼서 아무래도 저것이 조금 이제 변수가 되는 게 예전만큼 그렇게 엄청 빡세게 하진 않을 거예요. 옛날에는 수능 과목이니까 이과 애들은 수능 과목이니까 되게 빡세게 했었는데 이제는 내신용으로 약간 됐는데 그래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주요 학교들에서는 다 이공계 쪽 계열을 가려면은 거의 무조건 들어야 되는 과목이고 무조건 이수를 해줘야 되는 과목이고 그냥 제가 살짝만 말씀드리면은 나머지 과목들은 보통 학원에서 수업을 안 해요. 일단 교재도 안 나와요, 거의. 그러니까 교과서 위주로 그냥 공부해서 시험 보는 과목들인데 특히 인공지능 수학 같은 경우는 약간 요새 그렇더라고요. 컴퓨터 쪽 학과 같은 데에서 저거 이수하는 거 좀 원하는 학교들도 좀 있으니까 그런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들어야 되고 이산 수학이나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약간 그렇게 학교마다 약간의 자기가 가고 싶은 과에서 좀 이거 있으면 좀 더 내가 이제 면접 같은 거 볼 때 좀 할 말이 더 생기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걸 다 듣는다는 게 아니고 이 중에서 선택을 한 2개 정도나 아니면 3개 정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실 닥친 게 제일 걱정이니까 1학년 수학 진도부터 먼저 볼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이 분권이 되면서 한 학기에 한 권씩 딱딱 끝나고요. 근데 예전하고 좀 바뀐 것 때문에 이제 딱 이렇게 정착이 됐는데 1학기 같은 경우는
사실 저게 전통적인 중간고사 과정은 전통적인 저 범위입니다. 저게 한 10몇 년째 계속 아마 저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거의 다 시작 단원부터 2차 함수까지 가는 게 그냥 기본적인 시험 범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학기 기말고사가 이제 방정식, 부등식부터 들어가는데 여기에 좀 변수가 있는 게 경우의 수가 들어가는데 경우의 수를 조금 애들이 모르겠어요. 수학을 좀 잘한다고 하는데도 또 경우의 수는 또 엄청 헤매는 친구들도 있고 경우의 수는 그리고 아이들이 조금 뭔가 이렇게 되게 푸는 방법들이 좀 자유롭게 좀 풀 수가 있고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문제 풀이하는 것 자체에서 조금 그런 창의력이 조금 있어야지 좀 좋긴 한데 근데 이거 못하는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행렬 같은 경우는 좀 들어가서 좀 뭐 이름이 좀 일단 벌써 싫어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까지는 않고요. 어렵지까지는 않고 우리 학부모님들 예전에 한번 행렬 배우셨을 텐데 그때 행렬에 비해서 그냥 반으로 줄었습니다. 거의 내용이 없어요. 그냥 기본적인 덧셈 뺄셈 정도 곱셈 같은 것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험 문제는 크게 어렵게 그렇게 뭐 큰 비중을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약간 뭐 꼽살이 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통수학 2가 약간 이와 요거가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중간고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추석 연휴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시험 범위가 올해 같은 경우 기준으로는 중간고사에 큰 단원 한 단원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도형의 방정식 한 단원으로 끝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기말고사 때 아주 박이 터졌습니다. 저게 되게 분량이 많은 거거든요. 사실 저 부분이. 원래는 보통은 한 집합 정도까지 해서 끊어줘야지 조금 그래도 나중에 기말 때 범위가 좀 적은데 기말 범위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아이들이 했는데 여기선 거의 나오지도 않고 막 이런 경우가 좀 생겨요. 그러니까 범위가 너무 많거나 너무 좁으면은 또 약간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올해 시험 범위였다면 내년엔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좀 참고해 주시고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추석 연휴 저도 아직 확인 안 해봤는데 그 추석 연휴에 따라서 집합 정도까지 보통 들어가는 것을 보통 학교들이 따라가는 대로 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별로 관심 없으실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잠깐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2학년 과목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학기에 확률과 통계까지 들어갑니다. 대수랑 확률과 통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2학기 때 미적분 원하고 기하가 들어가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수, 확률과 통계, 미적분 원이 수능 과목이고 당연히 그 과목들이 2학년 내에 끝난다는 거가 일단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달라진 점이 그 전년도 친구들, 그러니까 15학년 교육과정에서는 확률과 통계를 2학년 때 했는데 1년 동안 했습니다. 1년 동안 하는 걸 한 학기에 하기 때문에 이것도 나름 아이들이 또 힘들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이거를 시험을 4번 봤는데 이제 2번 만에 딱 보기 때문에 좀 더 어려울 수 있다. 뭐 그것도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1학기 때 들어가는 2과목 중에 제가 생각할 때 아이들이 더 어려워하는 건 당연히 대수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우의 수 파트는 아이들이 또 힘들어하는 애들이 많아갖고 그게 또 약간의 변수가 됩니다. 확률도 경우의 수가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적분원하고 기하가 들어가는데 기하 같은 경우는 예년 같은 경우에는 그 전년도까지는 절대평가 과목이었어요. 진로 선택은 다 절대평가여서 A, B, C로만 성적이 나가서 그냥 선생님들도 시험을 좀 그래도 마음 편하게 냈어요. 80점만 넘으면 A. 뭐 이 정도로 이렇게 딱 결정이 되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그렇게 시험 문제가 보통 어렵지 않은 형태였는데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이제 이번 교육 과정부터는 저것도 상대평가를 무조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그래도 등급제가 옛날에 9등급제에서 이제 5등급제로 바뀌었으니까 그거는 좀 유해졌다고 치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저 상대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등수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되게 조금 이것도 좀 부담스럽고요. 그리고 뭐 벡터에서는 공간 벡터가 들어갔다고 해서 그거 좀 애들이 겁내가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걸 겁내기보다는 일단 제일 여기서 겁나는 건 뭐냐면 문과 성향으로 학교 가고 싶은 아이들은 안 듣습니다. 그럼 이제 인원수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성적 따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들은 다 어차피 같이 듣는 것들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기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성적 따기가 더 어렵다. 경쟁이 더 치열하다. 그것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최근 5년 동안의 시험 난이도인데 이건 제 주관적인 생각이고요.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아마 맞을 수도 있어요. 애들이 우리 뒤지게 어려웠는데 어떻게 뭐 중상이냐, 뭐 어려운 게 한 문제밖에 없었냐,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자,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생님 생각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냥 제가 생각하는, 저는 목동에서 강의하니까 목동에 있는 평균 정도 학교 정도 수준보다 조금 낮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실제 문제는 그 정도입니다. 엄청 어렵지는 않은 시험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이 학교 시험의 특성이 뭐냐면, 일단 최상위권 애들은 되게 쉽게 시험을 봐요. 쉽게 90점 넘고 서술형에서 좀 깎였어요. 아니면 객관식 하나 실수해서 틀렸어요. 이 정도가 나오는데, 이제 그 밑에 중상위권 애들 입장에서는 시간 모자라서 못 풀었어요. 서술형 못 건드려서, 이런 말이 엄청 많이 나오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차이가 어떤 차이냐면, 이건 일단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일단 수학 시험이라는 것이 크게 이제 아이들이 대학에 되는 수학 시험이 내신 시험하고, 그다음에 이제 학력평가 모의고사 같은 거 볼 거잖아요. 이제 애들이 우리 학생이 모의고사는 90점 넘고 막 이런데, 이제 내신에서는 뭐 한 70점 맞고 60점 맞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학력평가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가 시간이 100분이에요. 30문제에 100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1점당 1분이라고 줬는데, 사실 애들이 거의 다 거기에 이제 킬러 문제, 아무래도 변별력 문제가 있잖아요, 학력평가에. 거기에 이제 객관식 맨 끝에 거 한 2개 정도랑 주관식 맨 끝에 거 2개 정도가 어려운데, 그거 빼고 나머지 다 푸는데 한 중상위권 이상 친구들은 보통 뭐 한 4, 50분이면 끝나요. 그럼 50분이 남잖아요. 이제 거기서 이제 하기 싫어하는 애들은 그냥 자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나는 그래도 좀 맞춰보고 싶다. 시간도 널널하잖아요. 다른 거 애들이 검사나 할 거, 나 같으면 차라리 다른 거 검사해라. 30번 풀지 말고 검사내라. 이런 말도 하는데 꼭 그거 풀어보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시간이 충분하면 애들이 풀어요. 그걸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풀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90점 넘고 할 수가 있는 건데, 내신은 50분 칼같이 딱 끊고, 그리고 아이들이 분명히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첫 시험 딱 들어가면은 숨이 턱 막힐 거예요. 1번부터 갑자기 1번부터 어라는 것이 사실 진짜 무서운 건데, 1번부터 그럴 수 있고, 사실 1번은 보통 잘 풀리는데 한 4번쯤에서 갑자기 좀 오래 걸려. 갑자기 이제 멘탈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긴장이 되기 시작하고, 시간이 20분밖에 안 남았는데 내가 2페이지밖에 못했어. 5페이지까지 있는데. 이런 식이 돼버리면서 아이들이 굳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시험 문제 그러니까 문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술형이 3문항씩 있습니다. 보통 3문항이고 많을 때 4문항이 나오는데, 물론 거기서 가지치기 문항이 있어요. 1번에 뭐 1번, 2번, 3번 이렇게 나눠서 점수를 배분하는 것도 있고, 크게 이제 한 문제씩이라고 본다면, 이 서술형 같은 경우는 어떤 때는 30점짜리가 나오고 30점이고 어떤 때는 20점 만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배점이 상당히 큰 편인데, 그래서 서술형을 못 해버리면 완전히, 그러니까 점수는 아무리 내가 앞에 거 다 맞았어, 객관식 제일 어려운 거 다 풀었어, 그래도 점수는 당연히 나락으로 가겠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으로 목동권 학교들로 봤을 땐 평균 정도의 시험이고, 여기서 말하는 변별력 문항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여기 뭐 목동고나 뭐 이런 데에 비하면 훨씬 쉽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거기서는 그냥 일반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어렵습니다. 그것도 나름. 왜 그러냐면, 일단 시험 자체가 약간 인플레이션이 좀 있어요. 요새는 이제 학교 시험 문제들이 뭐 교과서 수준에서 나온다기보다, 그리고 옛날에는 그냥 시중교재 같은 거 어려운 문제들 위주로 좀 나왔었는데, 이제는 어떤 좀 세대가 됐냐면 학평 킬러 문제들 같은 거 가지고 이제 변형해서 내는데, 이화여고는 완전 킬러를 내진 않는데 그래도 적절하게 어려운 한 중킬러 정도 문제들 한 2개를 막 합쳐버려요. 그러니까 애들 프린트를 다 나눠줄 때 주긴 하는데, 거기에 있는 문제를 똑같이 절대 내지 않습니다. 숫자만 바꿔서 내는 문제가 거의 없고요. 그냥 문제를 아예 바꿔버려요. 그냥 어디서 본 거 같은데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많이 어려워합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제 분류한 건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상문항을 이제 서술형 하나, 그다음 객관식 하나인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술형이 훨씬 쉽습니다. 배점이 10점짜리라서 그렇지. 훨씬 쉬운 건데, 그때 아이들이 저것도 쉬운 건데 시간이 없다고 못 푼 또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풀이를 못 써갖고 점수를 못 받았어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좀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완전 하 문제가 뭐 이 정도면은 뭐 비슷한 수준인데, 아무래도 중상 문제라고 돼 있는 데가 좀 약간 평균적으로 조금 더 어려운 편이긴 하고, 그 다음에 계산 같은 거나 그리고 함정 같은 거 꼭 파놓는 문제가 한 2문제씩 있는데, 거의 다 애들이 틀려옵니다. 그러면 거의 다 함정 문제에서 꽤 잘 파는 편이에요. 그럴듯하게.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중간고사에 약간 포커스를 맞춰서 어느 단원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는지를 생각해 보시면은 많은 문제가 나오는 쪽에 보통 어려운 문제도 많이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 2차 함수, 예전 같은 경우는 나머지 정리 파트에서도 어려운 문제들이 좀 나왔었는데 나머지 정리가 아직도 나오긴 하지만 좀 난이도가 내려갔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차 함수 파트에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 문제도 제일 많았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보통 항상 이쪽 파트에선 2차 함수랑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가 약간 아이들 힘들게 하는 단원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프린트 중요성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거 약간 이중성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이들 보통 프린트가 시험 한 번 볼 때 한 2개가 나가요. 한 뭐 4쪽짜리로 한 2개 정도씩 나가는데 거기서 뭐 시험 문제 분명히 시험을 보면은 거기 있는 문제랑 비슷한 문제가 나오긴 해요. 아주 쉬운 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그때는 그냥 숫자만 바꿔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숫자만 바꿔서 나오면 아이들이 쉽거든요. 근데 숫자만 바꿔서 나오지 않고 약간 문제를 좀 많이 변형하는 편인데 이건 사실 많이 변형한 거의 예라기보다는 이건 별로 많이 안 변형한 편입니다. 사실 이 정도 근데 많이 뭔가 추가가 됐죠. 자, 요런 것들이 이제 학교 문제의 또 이건데 그리고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약간 이 프린트의 반영 비율이 약간 랜덤이에요. 갑자기 중간고사 때 프린트 문제가 엄청 나왔어요. 그럼 다음 기말고사 때 애들이 프린트만 막 파겠죠. 다음에 안 나와요. 한 문제 나와요. 그것도 되게 쉬운 것만. 이런 식으로 약간 트는 경향이 또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항상 그러니까 다른 쪽도 항상 공부하셔야 된다. 네, 그런 것들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프린트 변형을 좀 잘하는 편입니다. 학교가. 좀 뭐랄까 물론 계산은 좀 지저분한데 원래 사실 계산이 안 지저분하게 바꾸는 게 잘 바꾸는 문제인데 계산은 좀 지저분한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애들이 처음 보는 문제인 것처럼 바꿔주는 그런 경향이 좀 있으니까 그렇게 좀 준비하시면 되고요. 아, 네, 이제 그럼 제 수업 설명할 차례인데 네. 저는 1등급을 원하는 학생을 위한이라고 했는데 뭐 물론 당연히 이화여고 지망생들도 내가 완전 난 서울대 갈 거야. 난 완전 최상위권이고 나는 뭐 당연히 내가 전교 1등 할 거야. 그런 친구들은 그냥 의대반 같은 데 저희 학원에도 있거든요. 그런 데 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뭐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고 저희 센터장님이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막 흔드시더라고요. 지금 인상 쓰셔갖고. 네. 네, 제 수업은 일단 전 좀 고지식할 정도로 좀 개념을 좀 꼼꼼하게 설명하는 편이고요. 개념 꼼꼼하게 설명하는데 그렇다고 이제 뭐 그냥 기본적인 개념을 그냥 놓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무조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킬셋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제 그 문제를 풀 때 당연히 선생님들마다 다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모든 선생님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좀 저만의 또 빨리 푸는 그런 스킬들 같은 거 있잖아요. 특히 고1 수학에서 중간고사 범위에 그런 것들이 좀 많습니다. 이제 뭐 나머지 정리 같은 것도 빨리 푸는 방법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약간 공식화되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가르치게 되는데 요거는 근데 아무래도 이거를 처음부터 배운다기보다는 처음에 방학 때는 사실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문제 풀면서 한 번씩 설명을 할 거고요. 나중에 내신 대비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저거 위주로 이제 저거 위주로 교재 구성을 좀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스킬셋을 먼저 설명하는데 어쨌든 제가 강조하는 거는 개념이 확실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스킬을 써야 되는데 이게 자기 손에 있게까지 좀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안 되면은 사실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네, 그 다음에 다양한 풀이법 제공. 야, 이거는 뭐 어느 선생님들이 다 말할 건데 저는 뭐 풀이 방법이 스킬을 사용한 가장 빠른 풀이를 할 것인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킬을 쓰는 거는 어떻게 될 때는 교육과정 외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싫어하는 풀이가 나올 수 있어요. 너무 갑자기 뭐 생략된 것이 많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객관식에서는 이게 훨씬 빠른데 서술형에서는 이렇게 풀면 안 되겠죠. 서술형 풀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도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풀이 같은 경우는 제가 웬만하면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이 아니면은 조금 난이도가 이제 상 이상에서 좀 아이들 이제 여러 가지 풀이들 이 풀이가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또 다른 풀이까지 같이 설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이런 것들을 이제 넓은 스펙트럼의 강의라고 이렇게 하는데 광고 문구로 이렇게 들어가면 그냥 뭐 그냥 아무 말이나 했구나라고 하실 건데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심화 문항 변형 문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프린트 변형이 거의 다 이제 학력평가 이제 준킬러 이상 문제들, 그런 문제들 변형하는 건데, 일단은 이 문제들의 숫자 변형 문제들부터 해서 그 문제들을 또 바꾸는 과정들 같은 것들을 아이들이 좀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제 수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문제 풀이를 많이 하는데, 근데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거에 올인하다가 또 나중에 프린트 하나도 안 나왔어요, 이렇게 울 수도 있지만, 사실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그냥 공부한다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네, 그리고 제가 좀 강조하는 건데, 필수 클리닉. 클리닉을 항상 잡고 그 시간에 항상 꼭 참여하고, 그리고 선생님 붙들고 꼭 다 질문해서 자기가 알아가는 학생, 내가 수업 시간에 잘 안 된 것들 그거 잘 해서 하는 학생들은 성적이 보통 올라갑니다. 근데 클리닉 잘 안 오고, 그리고 그냥 왓쏘 하거나 그냥 와서도 그냥 질문 안 하고 그냥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친구들은 보통은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클리닉이 요새는 뭐 사실 뭐 모든 학원에서 다 클리닉 할 건데, 클리닉 할 때는 진짜 선생님한테, 저는 항상 애들한테도 강조를 해요. 질문 니네들이 많이 해야 된다. 선생님이 앉아서 놀고 있으면 안 된다. 선생님이 계속 부르고 여기요 선생님 여기요 이렇게 해야지 니네들이 잘 되는 거다 라고 얘기하는데, 클리닉은 아이들 웬만하면은 다 요때 와라라고, 아직 시간이 제대로 정해지진 않았는데 클리닉 꼭 참여해서, 그리고 클리닉 때 그래서 무슨 뭐 다른 컨텐츠를 할 수도 있고 테스트를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과제를 풀 수도 있지만은 본인이 이해 안 된 것들 질문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어려운 파트 같은 경우는 그 시간에 풀면서 질문이 되게 많이 나올 테니까 그렇게 진행하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첨삭은 이제 아이들 그 수업 끝나고 났을 때 과제를 하다가 이거 한 문제가 첫 번째 문제부터 안 된다, 아니면 어떤 유형 자체가 안 되는 것이 좀 생겼다, 그러면은 사진 찍어갖고 저한테 보내면은 제가 이제 뭐 아이패드 같은 걸로 소리까지 녹음하면서 이렇게 풀이하는 거를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어요. 물론 글씨는 좀 세발이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걸로 이제 아이들 하나씩 질문해주고 이렇게 처리해주는 게 이제 그런 특징이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 영상 같은 경우는 항상 촬영하고 있고요. 그게 보통 이제 수업 때 그냥 맨날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아이들이 안 봐요, 잘. 맨날 올려놓으면 잘 안 보는데, 지네들이 이제 좀 졸았다, 졸 수 있잖아요. 아이들 당연히 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기 중이 되면은 되게 피곤해요, 애들이. 와서 조는 친구들 좀 있고 밥 먹고 또 졸린 친구들도 있고 한데, 자, 그런 거 내가 좀 놓친 부분이 있으면은 영상으로 좀 복습 좀 하면서 질문 더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갖고 일단 입반 테스트 후 반편성인데요. 일단 입반 테스트는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일단 이화여고 기출문제 위주로 좀 진행할 거고요. 공통수학 1만 볼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밑에서 신정식 선생님은 오늘 설명회 못 하신 분인데, 안 하신 분인데, 이제 프론티어 반 진행하고 있고요. 시간은 이렇게, 시간이 좀 다르긴 하네요. 그리고 방학 동안에는 주 3회 수업을 하고, 학기 중에는 주 2회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방학 때는 공통수학 1하고 대수를 하게 돼 있는데요. 사실 그러니까 저 프론티어 반은 아마 공통수학 1하고 공통수학 2를 진행할 거고, 여기는 대수를 진행하는데, 센수학 대수가 사실 전혀 어려운 교재가 아니고 그냥 기본적인 교재지만은, 일단 센수학은 약간 그 공통수학 1하고 같이 하면서 사실 약간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소수 파트에 삼각함수랑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뭐 그런 것도 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대수를 지금 굳이 너무 어려운 거 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교재는 일단은 방학 때는 제가 이화여고반 같은 경우는 항상 자이스토리를 먼저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이스토리를 진행하면서 개념은 그냥 제가 따로 만든 개념 교재 가지고, 개념 가지고 간단한 유형 문제까지 해서 어떤 문제들 나오는지 이렇게 설명하는 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회 수업으로 저렇게 2가지 마무리할 거고요. 네, 그리고 1년 커리큘럼인데 요거는 네, 3월에서 7월, 그러니까 학기 중에는 그냥 무조건 내신 대비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름방학이 되면은 이제 여름방학 때는 내신 대비도 이제 같이 하면서, 이제 그때는 이제 미적분 1이나 대수 같은 거를 하는데, 아마 프리미어 반은 보통 미적분 1을 할 거고, 아마 프론티어 반은 대수를 할 겁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집중 내신 대비를 하고, 겨울방학 때는 이제 다음 학기에 이제 우리 같은 경우 지금 같은 경우 확통이 들어가니까 확통을 아마 추가로 아마 미적분 1 확통 같은 걸로 이렇게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합격을 축하드리고 1월 5일에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